안녕하십니까? 의료건강 전문 채널 다솜방송의 TV 가정한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영빈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 어린이 알러지 비염과 축농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 알러지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주실 영동한의원의 김남선 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영동한의원 김남선입니다. 오늘은 요새 어린이 질환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어린이 알러지 천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의 많은 어린이 아토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어린이 알러지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천식 같은 경우는 치료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토피성 피부염은 보통 태열로 알고 계시죠? 이것 역시 치료하기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어린이 알러지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자세한 것 원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가려움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증상입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단순한 두드러기나 피부 질환에서부터 그야말로 참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반복되는 가려움증까지 그 형태 또한 참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피부 질환이 천식과도 관계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소아천식 환자들에게는 천식 발작 이외에도 우려되는 것이 바로 이 피부질환,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그냥 열이 다 돋더라고요. 열감기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약국에 물어보니까 태열이래요. 그래서 뭐 별다른 처방은 못 해보고 미지근한 물만 닦아주기만 했어요. 계속 낫다가 또 가라앉은 다음에 또다시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약도 많이 사용을 해보고 그러긴 하는데 그때 잠시뿐인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옷이 좀 부드럽지 않고 좀 딱 거칠거칠한 경우에 이렇게 피부 접촉을 인해서 좀 이렇게 얼굴 부위 이런 데 발갛게 이렇게 부어오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하얗게 일어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오일 같은 거 이렇게 발라주고 그랬더니 많이 나아졌어요. 빨긋빨긋하게 애기 살결이 이렇게 돋아나면은 다른 거보다는 여름에는 목욕을 자주 시켜야 되니까는 소금물을 풀어서 그 욕조 안에다가 담가놓고 한 10분, 15분 애기 목욕, 그러니까 놀게끔 해서 건져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아주 괴로우시겠어요. 제 주변에도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체질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평생 낫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심한 경우에는 성격 장애까지 이른다고 하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원장님, 좀 먼저 천식은 어떠한 병인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천식이라는 거는요, 한문을 풀이해보면 천은 헐떡거릴 천이거든요. 또 헐떡거리고, 천식의 식이라는 거는 숨쉴 식인데, 이제 천식 그 자체가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숨차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천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린이들한테 천식이 많은데, 천식은 주로 이제 증상이요, 발작적으로 기침이 나오죠. 기침이 나오고, 이제 이 기관지가 좁아져서 점막이 부어있기 때문에 가래가 의외로 또 많이 생기고요.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이제 숨이 차고 이렇게 숨이 차서 이제 괴로운 증상 이런 거를 이제 천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보통 가볍게 생각하면 기침이 좀 심한 것이 천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계절적으로 언제 많이 나타납니까? 네, 천식이 이제 계절에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알러지 천식은 봄철에 많고요. 또 특별히 이제 가을철에 알러지 천식이 어린이한테 이제 알러지 천식이 많이 생기거든요. 가을철, 또 겨울철, 또 봄 이렇게 이제 세 계절에 많이 생기는데 가을철은 날씨가 차가워지고 아침 저녁에 기온 차이가 많을 때 기관지가 예민한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알러지 천식이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외부 환경에 잘 적응이 되지 않거든요. 기관지가 약하고 기관지 점막이 아직 완전히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성인보다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겨울철에 또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철 환절기, 이때 이제 많이 생기고요. 특별히 이제 여름철에 더워질 때는 알러지 천식이 많이 수그러든 그런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에게 이제 알러지 천식이 많은데요. 2살에서 19살까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청장년에 있어서 또 학생들에 있어서 거의 한 5% 정도에서 알러지 천식이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인보다는 어린이들에게 알러지 천식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질병이죠. 네, 그렇군요.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아이들이 이 병으로 괴로워하면은 부모님들께서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원장님, 이 병은 유전성이 강하다고 하던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은 유전성은 몇 % 정도 있을까요? 네, 천식이 이제 유전성이 많은데요. 천식 중에서 이제 알러지 천식이 90%를 이렇게 차지하는데, 알러지 천식은 알러지 비염과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소양이 많이 있고요. 또 체질적으로 부모의 체질을 많이 닮아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 천식은 거의 양친 부모가 전부 다 알러지 증상이 있으면은 거의 자식들의 90% 이상이 알러지 증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중에 한 사람, 엄마라든지 아버지 중에서 한 사람이 알러지 증상이 있다든지 알러지 체질이면 자식의 한 40%에서 50% 정도가 이렇게 알러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모가 알러지가 있으면 특별히 이제 아이들의 알러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야지 되죠. 네, 유전성이 있군요. 그러면 왜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천식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어린이의 5%에서 10% 정도가 알러지가 있다고 이렇게 알러지 천식 증상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어린이한테 알러지가 많은 거는 특별히 이제 알러지 천식은 어린이들은 기관지 점막이 어른하고 달리 이렇게 성장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육이 완전치 않아서 외부 환경의 변화, 특히 이제 온도 변화라든지 또 항원 이런 거에 의해서 기관지가 어른보다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성인보다는 어린이들에게 알러지 천식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성장기 어린이들은 기관지 점막이 아직 발달을 하지 못해서 예민해서 그런 거였군요. 그럼 원장님, 구체적으로 이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알러지 천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물질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항원 물질은 찬 공기가 항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꽃가루라든지 또 곰팡이라든지 또 담배 연기, 또 특별히 많은 게 이제 진먼지 진드기거든요. 거의 어린이 천식을 알러지 천식을 일으키는 항원의 70% 이상은 진먼지 진드기라고 이렇게 보고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가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주거 환경이요. 옛날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아파트는 주택과 달리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요. 또 근래에 보면은 아파트에 이제 카페트라든지 침대 이런 서양 문화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카페트가 이제 특별히 진먼지 진드기를 많이 이렇게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일반 주택하고 달리 이렇게 외부하고 차단돼 있어서 진먼지 진드기가 특별히 곳곳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가
아주 주된 원인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자극,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또 음식의 서구화,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천식이 이렇게 특별히 어린이한테 알러지 천식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거였군요. 더욱이 아파트 생활 같은 이 편한 생활, 문명의 진보에 따라서 천식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럼 원장님, 이 천식을 문화병이라고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천식이 이제 요 근래 주택 문화가 바뀌고요. 또 음식 문화가 이렇게 서구화되면서 근래 한 10년 동안 이 알러지, 특히 이제 어린이 알러지 천식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특별히 이제 그 이유식의 빠른 이유식,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식물에 특별히 이제 그 첨가물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식품 첨가물이 증가하는 거, 이것도 또 원인이 되고요. 또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아파트에서 그 애완동물, 특별히 이 강아지를 이렇게 많이 키우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 알러지 천식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문명의 진보와 함께 늘어나는 천식이니까 문명병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럼 원장님, 보다 구체적으로요. 어린이의 나이 중에서 어떤 나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까? 네, 이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알러지 천식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나이가 있는데요. 2살 미만에서 거의 60% 이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알러지 비염이, 알러지 천식이 한 90% 이상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알러지 천식이 이제 그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70% 정도는 잘 치료하면 치유가 되지만은 한 30% 정도는 성인이 돼서도요, 이 치료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평생 동안 그 알러지 천식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천식이 그저 심한 감기 정도려니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원장님, 어린이 천식으로 오인받기 쉬운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천식, 특별히 이제 어린이 천식하고 다른 질병하고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알러지 천식하고 비슷한 증상을 가진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알러지 비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코 속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코 뼈가 중간에 있는 코하고 코를 막는, 연결하는 그러한 그 비중격이라고 있거든요. 그 비중격이 이렇게 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각 장애라든지요. 그 다음에 급성 쇠기관지염, 또 폐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침, 가래, 또 숨찬 증상을 이렇게 같이 알러지 천식과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을 잘 해야지 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감기와 천식 증상의 차이점이 궁금한데요. 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기는 주로 이제 그 감기 바이러스에 이렇게 이완이 되면, 이제 처음에는 콧물 재채기가 나오고요. 또 차츰 코가 막히고, 그런 반면에, 특별히 이제 그 알러지 천식은, 이 발작적인 기침하고요. 또 숨차고 쌕쌕거리고요. 숨이 차서 쌕쌕거리는 게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많거든요. 근데 감기는 이제 그렇게 쌕쌕거리는 증상은 그렇게 쉽게 증상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집에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어린이들이 쌕쌕하면서 그르렁그르렁하고 이렇게 숨찬 증상을 유발시키면 그거는 이제 알러지 천식 기운이
있다는 거니까 감기하고 알러지 천식을 그걸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관찰하시면 금방 구별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야 좀 확실히 구별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린이 천식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알러지 천식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어린이들이 갑자기 쌕쌕거리고요. 또 이렇게 그르렁그르렁 하면서 숨차하고요. 이런 게 이제 많게 되고요. 둘째는 이렇게 숨차고 쌕쌕거리는 발작이 그동안에 2번 이상 있었는지를 이렇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셋째 번째로는 이제 의사한테 이 의사가 천식성 기관지염 또는 어린이 천식입니다 이렇게 진단 받은 적이 있는지요. 그런 것도 진단에 중요한 그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근래 2년 동안에 특별히 여러 번 발작이 있었는지 쌕쌕거리고 이렇게 숨찬 발작이 있었는지 그런 거가 이제 주안점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듯이 부모님들께서는 이 구별법을 잘 기억하셔서 효과적인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 원장님, 이 계란과 우유를 많이 섭취하면 나중에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네, 그 계란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그러한 그 어린이들은 알러지 천식이 될 가능성이 많죠. 알러지 천식이라든지 알러지 비염, 아토피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모 중에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라든지 두 사람 다 그 알러지 증상이라든지 또 아토피 증상이 있으면 어린이들에게 이제 유전이라든지 체질이 많이 닿기 때문에 그런 집안에서는 이제 우유라든지 달걀을 이렇게 많이 제한하시는 게 좋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 계란이라든지 또 우유를 제한하면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지장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알러지 그 집안에 알러지 있는 그러한 집안에서 이제 그 우유라든지 계란을 제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네, 적당히 조절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이 근본적인 치료를 한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한방에서는요, 이렇게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작적으로 이제 알러지 증상인 기침, 가래, 숨찬 증상이 있는 어린이들은 그때 이제 치료를 잘 해줘야지 물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된 다음에는 또 언제 재발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제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또 좀 보하는 약을 이렇게 가끔 씀으로 해서 예방하는데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어린이 천식에 합병되는 알러지 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어린이 천식, 그 어린이 알러지 천식에 합병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질환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고요. 두 번째가 알러지 비염. 요게 이제 알러지 천식과 더불어서 합병될 수 있는 그러한 병인데요. 그러면 도표를 보고 그림을 보고서 아토피성 피부염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요, 특징이 그 어린이들 특별히 이제 유아기에 습진이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습진은 팔꿈치라든지 목 주위, 또 귀 밑에, 또 얼굴, 이마 이런 데 습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진이 지나가면서 이 피부가 상당히 이제 메마르고 건조해져서 이렇게 각질이 많이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죠. 다음에는 이제 유아일 때는 이 알러지 천식에 합병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 소화기 이후에도 이렇게 그 합병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음에는 이제 요
아토피성 피부염이요. 만성적으로 이제 습진이 생기는 일종으로 이제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가려움이 심해서 밤에 잠자기 어렵고요. 또 진물이 나오고 그렇죠. 다음에 이제 그 알러지성 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러지성 비염은 이제 소화기 이후에는 천식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알러지성 비염이 오래되면은 천식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연속되는 재채기, 또 이 알러지성 비염은 재채기가 많고요. 발작적인 재채기하고 이제 또 이 수돗물을 틀어놓은 듯한 그런 맑은 콧물, 그다음에 이 아주 심한 코막힘, 이런 게 이제 알러지성 비염의 특징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주로 천식, 기침이라든지 또 가래, 숨찬 증상, 그 천식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그 알러지 비염 증상이죠. 그러니까 재채기, 콧물, 코막힘은 이제 가벼워지는 그러한 그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러지 천식에 합병되는 것은 지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요. 그 알러지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또 아토피성 피부염, 또 알러지 결막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요한 합병증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천식과 관계가 된 아토피성 피부염이 궁금해지는데요. 그 증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그 아토피성 피부염은요, 특별히 이제 유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태열이 이제 있는 어린이에게 이렇게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생후 2, 3개월이 되면서부터는 그 얼굴에 홍반이 나오면서 그 얼굴이 많이 빨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 가려워지고 이제 그러한 그 태열 증상이 이제 심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점점 나이가 이제 들므로 해서 한 4세에서 한 10세 정도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얼굴이라든지 목이라든지 또 팔다리 이런 전신에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다니는 환자 중에서 어린이 그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 환자가 있는데요. 그 환자의 그 얼굴을 보면서 또 자세하게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이 어린이는 이제 아토피성 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러지 천식이 있으면서 알러지 비염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알러지 비염이 있는 애들은 요 눈 밑에가 양쪽 눈 밑에가 이제 이 사진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 검푸른 색깔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어린이들은 이제 알러지 비염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어린이는 이제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이 입술이 많이 건조하고 갈라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한 그 건조한 입술을 이렇게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마라든지 또 목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가려움증 또 아토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많고요. 그다음에 얼굴 또 귀 밑에 또 이제 목 밑에 이렇게 궁뎅이 또 특별히 이제 팔꿈치 안쪽하고 그다음에 이 무릎의 안쪽 이런 데가 그 많이 이렇게 각질이 두꺼워지고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그다음에 이제 많이 가렵게 되죠. 그래서 이 아토피 피부가 있는 어린이들은 가려움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저녁에 자면서도 이제 많이 긁게 되죠. 그래서 긁음으로 해서 이제 많이 긁으면 피부에 또 피도 나고요. 이렇게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러한 그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네, 그렇군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음식을 가려 먹어야지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요? 그 아토피성 피부염은 환경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데 이 음식이 대단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턴트 음식을 좀 제한하는 게 좋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유,
달걀, 또 콩제품 이런 게 들어간 음식하고 인스턴트 음식이요. 이런 거를 좀 주의하고요. 특히 이제 그 아토피성 어린이들은 코가 막히고 알러지 비염 합병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코가 답답해서 찬 음료수를 많이 찾거든요. 찬물이라든지 찬 음료수, 청량 음료를 많이 찾는데 단 것이 많이 들어간 청량 음료가 또 이 아토피성 피부염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되도록이면 먹이지 않는 게 좋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텐데 아토피성 피부염의 예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예방법이 있는데요. 그 아토피성 피부를 예방하려면은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잘 지키는 게 좋거든요. 첫째는 이제 자극성 물질에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또 동물의 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극성 물질의 접촉을 피하는 게 좋고요. 둘째는 이제 실내 온도를 좀 이렇게 건조하지 않게, 이 피부가 건조하면 그 어린이들 피부가 많이 가렵거든요. 그러니까 습도를 한 60%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시켜 주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집에 있어서 그 진먼지 진드기가 또 아토피성 피부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실내 청소를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가 비누를 이 어린이들한테 자극성 있는 비누를 많이 사용하면은 더 피부가 가려워지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음식물인데요. 음식물도 색소가 첨가된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요새 분유를 이렇게 젖을 먹일 적에 분유를 많이 쓰는데 되도록이면 모유를 이렇게 먹이는 게 이 아토피를 예방하는 게 되죠.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은 피부가 가려우면 이렇게 많이 긋거든요. 그래서 피가 나고 그러는데 피가 나면 2차 감염, 세균 감염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긁지 않게끔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그럼 어린이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가정요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어린이 천식에는 주로 이제 배하고 꿀을 섞은 배꿀찜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은행을 잘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에는 식차가 좋고요. 그 다음에 국화차가 좋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잘 이렇게 선별해서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잘 알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셨죠? 다음 이 시간에는 여성 냉증과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